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의 무인기 때문에 아주 시끄럽죠. 오늘은 저의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그 무인기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상당히 매운맛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시청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영공을 침공해서 우리나라를 휘저은 거죠. 여기서 군사 분계선이란 말 그대로 MDL, 우리나라랑 북한을 나누는 그 경계선을 군사 분계선 MDL이라고 합니다. 그 위아래로 이제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이라고 선이 하나씩 더 있는데 그 사이 공간을 이제 DMZ라고 불러요. 근데 이번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그 DMZ 일대를 날아다닌 게 아니라 그냥 완벽하게 우리나라의 영공을 침범해서 5대 중 1대는 서울까지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일상을 보내던 시민들의 눈에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낮은 높이에서 비행을 했다고 해요. 이건 뭐 명백한 도발 행위죠. 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개 쌉도발입니다.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라 아마 이 전 군이 난리가 났을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죠. 무인기는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군대에서는 뭐 하겠어요? 군대 특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그 무인기 대응 훈련 존나 하겠죠, 한동안.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늦었죠. 이미 무인기 날아다닐 거 다 날아다니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미 다 일어나 버렸는데, 다 늦었는데 이제 와서 또 한동안 무인기 대응 훈련 존나 하겠죠.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거는 진짜로. 아무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무인기가 우리나라의 하늘을 7시간 동안 붕붕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아니 시장, 그럼 7시간 동안 뭐 한 거야? 말이 돼? 그거잖아요. 근데 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이 안 되어 있으면 7시간 동안 그냥 뭐 넋놓고 있어야죠.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군의 2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우리 군의 분위기입니다. 보수적이라는 게 뭐 정치적인 그런 건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비단 이번에 무인기 사태뿐만 아니라 뭐 실체를 가진 어떤 사람이든 저런 무인기든 간에 뭐든 간에 우리나라를 침범하면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군인이라는 집단이 왜 있는 거예요? 저런 무인기 같은 거 떴을 때 그거 없애라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솔직히. 무인기가 떠다닌다? 떨어뜨려야죠. 만약에 최전방에 뭐 미상인원이 침투했다. 물론 접촉을 해가지고 귀순자일 수도 있으니까 접촉을 해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적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사살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군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실제 화력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전군에 퍼져 있으니까 진짜로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게 즉각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아, 아, 진짜 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게 복무 중인 우리 장병분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그 실탄을 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보수적이기 때문에 진짜로 쏴야 되는 순간에서도 이게 그 머릿속을 지배하는 거야. 아니 진짜 쏜다고? 이런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진짜 쏜다고? 진짜로? 그러면 이제 위에서 아씨 야 진짜 쏘라고, 실제 상황이라고. 아니 저 무인기에 저 사람 타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쏩니까? 야 이 새끼야, 무인기에 사람이 왜 타 있냐, 빨리 쏘라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시를 내리는 상급 부대에서도 그렇게 단호하게 지시를 못 내렸을 겁니다. 아씨 뭐야 저거, 아 쏴야 되나, 아씨 아 뭐야 저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씨 야 일단 있어봐, 야 일단 계속 쳐다봐, 저 놓치지 마, 잠깐 저 계속 주시하면서 일단 대기해봐. 뭐 이렇게 우왕좌왕 했겠죠. 그러니까 저놈의 무인기가 7시간이나 저 뭐야 뭐 우리 학생 때 만들던 고무 동력기 마냥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투기 띄우고. 근데 그 전투기도 좀 말이 많죠. 무슨 무인기 대응하는데 전투기를 사용하냐, 뭐 그러면서 좀 말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제가 느낀 첫 번째 문제점, 비단 이 문제점은 대부분의 실제 상황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보수적인 군대의 전반적인 분위기. 아니 이게 뭐 쏴봤어야죠. 근데 진짜로 그게 뭐 총이 됐던 포가 됐던 로켓이 됐던 진짜로 그냥 뭐 넘어오기만 하면 어딜 들어오냐, 뒤졌다 저 새끼들 하면서
그 조져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대응을 해봤어야죠. 여기서 두 번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군대에 있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죠. 실전과 같은 훈련. 근데 실제 훈련이 진짜 실전과 너무나 다르다. 그렇잖아요. 보병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거 탄이라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사고라도 날까봐 입으로 총 쏘면서 훈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탕탕탕! 탕탕! 야, 너 맞았어! 너 맞았잖아! 맞아! 그게 무슨 실전과 같은 훈련입니까? 뭐 우리 군인분들이 무슨 뭐 소설가입니까? 터무니없는 상황을 주고 그걸 어떻게 실전처럼 훈련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로는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실전에 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실제 화력도 그 지정된 공간에서만 사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격장에서 사격하고 뭐 포사격이든 탄이든 뭐 로켓이든 로켓 같은 건 거의 실제로 안 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익숙한 진짜로 화력을 퍼붓는 그런 훈련장이 아닌 곳에서 진짜 실제 상황이 일어나서 진짜 화력을 퍼부어야 될 때 퍼붓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그 쏘는 걸 망설이는 그 말단 부대의 병력들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게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 잃어버리면 그냥 조질 듯이 그냥 책임 떠넘겨버리고 뭐 탄피라도 하나 잃어버리면은 뭐 그냥 찾을 때까지 그냥 뭐 물론 찾아야 되는 건 맞지만 난리가 나고 실제로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데 어떻게 훈련을 실전처럼 합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소설가가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던져주고 그래 이거는 실전이야. 이거는 실전이야. 지금 내 눈앞엔 진짜로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눈앞에 진짜로 막 실전처럼 막 이렇게 가상 공간을 상상해가지고 막 실전처럼 진짜 막 이렇게 훈련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결국에는 그런 좀 보수적인 분위기를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탈피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저도 모르죠. 아무튼 이번 사건을 빌미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절대로 없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물론 우리 군인분들 항상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절대 노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군 생활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우리 군인분들이 절대로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다들 힘들게 근무 서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로 좀 전 군이 약간 전체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식으로 조금 비난을 받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다들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좀 대담하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족밥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존나 세잖아요. 솔직히. 국뽕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건 저도 모르죠.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서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할 건지 그것까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우리 군대 높은 지휘관 분들께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조금 말을 세게 하긴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냥. 예.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음에는 좀 더 좀 가볍고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